이번 비디오 클립에서는 우리가 요전 시간에 배운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다스에도 오늘 배울,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 배운 방법을 가지고 마이다스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것이 리스폰스 스펙트럼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스폰스 스펙트럼은 고유 주기가 0일 때, 즉 구조물이 매우 스티프할 때, 여기에 있는 최대치, 오늘은 acceleration, 가속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별말이 없으면 가속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최대치, 즉 지진에서 오는 그 지진 자체의 가속도의 최대치가 여기에 찍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를 Peak Ground Acceleration, PGA라 부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무한대로 스티프할 경우에는 우리 건물 위에 있는 그런 진동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동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움직이겠죠? 굉장히 스티프한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구조물이 매우 플렉서블한 경우, 곧 고유 주기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 위에 앉아 있더라도 건물 밑에서 기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건물 위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0으로 갑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플렉서블하게 고유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양극단에 있습니다. 이 리스폰스 스펙트럼. 중간에 있는 놈은 이제 고유 주기를 향해서 증폭한다 그랬죠. 증폭해서 어느 정도의 건물의 고유 주기가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감소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 부분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런 모든 그 리스폰스 스펙트럼은 고유 주기와 또 댐핑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엔벨롭을 그려보면은 이것이 바로 설계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증폭되는 그 크기는 보통 2.5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2.5배 감소한다. 즉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즉 SDS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SDS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DSS는 short period 그런 뜻입니다. short period. 그래서 여기 T0 굉장히 짧은 그런 구간의 고유 주기에 해당하는 것이 S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리스폰스 스펙트럼이 DS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D1은 마찬가지로 1초에 해당하는 그런 고유 주기에 대한 리스폰스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DS 짧은 고유 주기에 해당하는 리스폰스 스펙트럼. 그다음에 SD1은 1초에 해당하는 그런 리스폰스 스펙트럼. 그리고 왜 S로 부른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Spectral Acceleration, SA, Spectral Acceleration. Spectral 이라는 말은 스펙트럼에서 나온 값이다 이런 뜻이죠. 맥시멈 값이다.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체 지진파 한 개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오죠? 맥시멈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고유 주기에 대해서 딱 정해진 댐핑에 대해서 맥시멈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하나 값을 우리가 S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SDS 또 SD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고유 주기를 포함하는 스펙트럴 밸류를 Y축에 넣는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작성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책에 대한 레퍼런스 그리고 이 책을 acknowledge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책은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온 건축구조 기준입니다. 건축구조 기준 2016년도, 2009년도 건축구조 기준입니다. 이 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또 이 책뿐만 아니라 건축구조 기준 및 해설집이 또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 건축구조 기준 및 해설, 또 그 책도 구입하셔서 같이 해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설은 없습니다. 해설은 오른쪽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에 해설집이 나온 게 있는데요. 오늘은 본 건축 구조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나온 부분은 제가 다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구입하셔서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강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역 구역, 지진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지역 구분은 지역 개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2지역이 여기고요. 2지역이 좀 지진이 작은 지역이죠. 그리고 지진 요 구역을 제외한 전체 구역을 1구역이라 그러는데 이제 지역 개수가 있죠. 0.14, 0.2. 요거는 이제 일단 집안 가속도의 퍼센티지, 중력 가속도에 대한 퍼센티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진이 올 때 그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14%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지진이 1구역은 지진이 올 때 그 최대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2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안을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SA, SB, SC, SD, SE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SA는 경암 집안 아주 단단하죠. 으로 시작해서 보통암 집안, 그리고 조밀하지만은 연암 집안, 토사로 넘어갑니다. 토사 집안, 연약한 토사 이렇게 단단한 토사, 연약한 토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단파 속도, 이 매질 속에서 전단파, 우리 전단파 배웠죠? 전단파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1500m/s 이렇게 되어서 제일 작은 데는 매우 느리죠. 180m/s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표준 관입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30cm, 300mm를 우리가 심화를 시키기 위해서 몇 번을 타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표준 관입 시험, 스탠다드 페니트레이션 테스트, 스탠다드 페니트레이션 테스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스탠다드 페니트레이션 테스트. 스탠다드 페니트레이션 테스트. 우리가 이것을 SPT 테스트, 표준 관입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이제 더 이상 50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아주 간단한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6에서 50 사이 15면 보통 15 미만은 굉장히 이제 기초로 쓰기는 어려운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배수 전단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물을 배수를 시키지 않고 물을 빼지도 않고 우리가 토질의 전단 강도 아시죠? 전단 강도를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전단 강도를 테스트를 합니다. 전단 강도를 테스트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강도의 크기가 100의 10의 마이너스 3승, 즉 0.1 메가파스칼
굉장히 작죠. 우리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뭐 20메가파스칼. 콘크리트에 비교해서는 뭐, 물론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얘는 전단 강도지만서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집안의 종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작성을 하고 마이다스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안을 분류할 때는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원칙입니다. 지표면. 하지만은 이제 지하가 있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초면을 집안 분류의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기초는 이제 직접 기초, 즉, 콘크리트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기초, 말뚝 기초, 파일 기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초의 경우에 그렇고 말뚝 기초의 경우도 이제 건물의 진동의 입력이 지하 구조의 저면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설계, 시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지하 구조의 저면 마찬가지로 기준면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경우에는 집안의 종류가 SC 이상의 단단한 집안일 때만 해당된다. 그렇죠? 2 이상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를 기준면으로 삼아야 됩니까? 네,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분 전에 SD1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SDS는 Short Period에 해당하는 Response Spectra, SD1은 1초, 고유주기 1초에 해당하는 Response Spectra, Response Spectra corresponding to Short Period, Response Spectra corresponding to Period of 1 seco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D1하고 SDS하고 SD1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유효 2400년 재현 주기 지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한 번 오는데 2400년이 걸리는 지진이죠. 상상이 안 됩니다만은 상당히 큰 지진이죠. 큰 지진. 이러한 지진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에 3분의 1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자세한 거는 우리가 지진학자들이 개발을 해놓은 식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SD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FA 값이 필요하고 SD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FV 값이 필요합니다. FA 값과 FV 값이 필요합니다. FA와 FV 값은 우리가 표 030633, 030634 이 두 표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집안 종류, 일단 집안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지역이 있죠, 여기. 지진 지역은 아까 배웠죠?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표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이즈믹 맵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SA입니다. SA. SS입니다. SS는 우리가 아까 그 표에서 구한 값의 2.5배를 곱한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 표에서 구한 또는 사이즈믹 맵에서 구한 이 값, 이게 S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2.5로 곱하면은 S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는 여기다가 2.5배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즈믹 맵이 있었죠, 아까? 이 사이즈믹 맵의 요 숫자가 또 S입니다. 각각의 S인데, 요 숫자에다가 2.5를 곱하면은 우리가 또 SS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이즈믹 맵도 여기에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V는 마찬가지로 집안 종류가 있는데요.
FV도 집안 종류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집안 종류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5를 곱하지를 않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5를 곱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값을 가지고 SS 값이 0.1 이하일 때는 여기 있는 값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0.2, 0.3, 여기서 0.25 미만일 때는 이 값을 취해서 아까 표나 지진 맵에서 구한 값에 2.5를 곱한 값이죠. 그 값이 0.25보다 작을 때, 여길 때 우리가 이런 값들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사이 값은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선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seismic map 그림에서도 구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로 구한 값의 80% 이상이 돼야 된다. 즉 8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무조건 80%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식 말고 우리가 또 자세한 어떤 좋은 공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식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값 역시 이렇게 나온 값보다 80% 이상 작아서는 안 된다. 즉 80% 이하가 나올 때는 이 값의 80%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안전판이죠. 80%.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값의 8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이제 설계 스펙트럼, 리스폰스 스펙트럼 가속도 컴포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SDS를 알았죠? 여기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알았죠? 이 점을 알았죠. 이 점을 알았습니다.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스폰스 스펙트라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내려오죠. 그죠? 내려올 때는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한다. 즉, 이 값에 t로 나누어진 t에 반비례하는 이런 이제 곡선이 되겠죠. 반비례 곡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곡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도 그릴 수 있죠.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PGA. 이게 PGA죠. PGA. 이 PGA 값은 여기에 증폭된 공진대 값에 2.5를 나눠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알고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T0, TS 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점은 0.2에다가 0.1을 곱하는데요. SD1에 SDS를 나눈 값이 바로 요 꺾이는 공진대가 시작되는 고유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점이 바로 TS입니다. TS, SD1을 SDS로 나눈 곱값이 바로 TS 고유 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비례 쌍곡선 비슷하게 반비례 곡선이 내려오는데 이 값은 SD1 값을 T로 나눈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T가 T0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우리가 SDS가 되겠죠. 그리고 요 TS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3, 4 아니겠어요? 3, 4. 이거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T0, T1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이다스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리스폰스 스펙트라 값들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값을 넣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값은 우리가 미리 조금의 수계산은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 스펙트라 지난 시간에 배운 정의와 함께 작성하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